예,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입니다. 오늘 영상을 만드는 날짜는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공모주 펀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부터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그 공모를 시작했거든요. 9월 1일부터 공모 청약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그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 경쟁률만 하더라도 1478대 1이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실제 이제 오늘 경쟁률이 벌써 427대 1이에요. 카카오 게임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2020년 9월 1일자 5시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둘째 날에 이제 경쟁률이 더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첫째 날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경쟁률이 이제 2000대 1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이렇게 뭐 올라가면 사실은 이제 일반 개인들이 뭐 1억을 넣으면은 뭐 2주 정도 받는 이제 그런 게 현실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런 우려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공모주 청약하려고 이게 줄을 섰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섰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공모주 청약이라든가 공모주 펀드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제 요 내용을 알겠지만, 이제 그걸 또 모르는, 또 처음부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앞부분 좀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모주 펀드를 찾느냐, 그리고 뭔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공모주 펀드를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저번에는 좀 제가 그 메짜님 펀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메짜님 펀드 못지않게 이 공모주 펀드도 상당히 보수적이고 안정적 성향을 가진 많은 자산가들이 찾고 있는 금융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그 공모주가 왜 매력이 있냐면은 그 공모주가 뭐라는 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일단은 그 상장을 했을 때 이제 시초가, 예, 상장 첫날 그 가격으로 봤을 때 공모 받은 금액 대비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희미하게 보지만 이게 지금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조금 캡처해 왔는데요. 한국거래소하고 신영증권 리서치가 이렇게 같이 협동을 해서 만든 자료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약간 좀 굵은 회색은 이제 코스피 시장 그 공모되는 주식입니다. 코스피 시장 거. 그다음에 회색은 코스닥 시장 거.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공모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종목 자체가 코스피 시장에 속하는 종목이냐, 코스닥에 속하는 종목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요 그림을 요거 약간 그 초록색은 두 개를 합쳤을 때 얘기인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코스피 종목은 그렇게 수익이 썩 훌륭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종목은 있잖아요. 코스닥 종목은 이게 이제 2016년도 자료인가 봐요. 2016년도에 평균적으로 25% 수익이 났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여기는 35%, 2018년도에도 35% 수익이 났답니다. 평균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게 비상장 회사가 상장될 때는 이제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공모주 투자를 하면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거예요.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거고,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받는 주식수는 아주 미미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투자자문사에서 나온 자료를 다시 가져온 겁니다. 왜 공모주 투자가 인기가 있는가? 그리고 공모주 펀드 쪽으로 왜 돈이 몰리는가?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이렇게 나는 걸 통계적인 어떤 자료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모주 시장은 상장의 시초가에 매도를 했다고 쳤을 때, 이게 첫날 매도를 했을 때 평균 28에서 30% 수익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30%, 2018년도에 35%, 2019년도에 28% 이렇게 넣는데, 이게 어떤 한 종목, 어떤 한 회사 건 아니라 2019년도에는 신규 상장사가 75개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9개사, 코스닥 시장 66개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시장은 그렇게 많진 않죠. 대부분이 일어나는 게 코스닥 시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66개사. 이렇게 나오고 2018년도에는 79개, 2017년도에 62개. 이렇게 상장을 한 거에
평균을 내봤는데 공모가 대비 상장일 첫날 매도를 했을 때 이렇게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너나 없이 공모주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뛰어들고 있냐면 이거 보시죠. 지금 금리가 거의 뭐 0%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인가 봐요.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저축성 수신 평균가 0.82랍니다. 0.8에서 1억 원을 1년 동안 예금을 해도 받게 되는 이자는 82만 원인데 1년 동안에 82만 원인데 여기서 세금을 저으면 실제로 손에 드는 것은 월 5만 8천 원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억 가지고 돈 월 5만 8천 원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 개인들 그래서 이런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뭔가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데 투자 대상 중에서 안전하면서 수익이 나는 게 뭐냐? 이걸 봤더니 공모주 투자구나 이렇게 발견해서 공모주 투자인데 요거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보니까 지금 공모가가 24,000원에 공모가 책정되는데 실제 장시장에서는 지금 6만 원이 넘는답니다. 6만 원이. 그럼 24,000원에 공모를 해서 주식을 받으면 바로 6만 원에 판다 해도 6만 원에 조금 할인해서 뭐 5만 8천 원에 판다 하더라도 수익이 얼마나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거고 보통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장일 시초가에 팔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이유는 보통 그 공모 가격을 책정을 할 때 이제 자금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된 것보다는 조금 할인해서 공모 가격을 책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뭔가 매력이 있어야 돈이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형성된 동종업계 PER로 계산을 했을 때 동종업계 PER로 가치평가를 했을 때 그 가치평가보다 조금 할인해가지고 공모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조금 괜찮은 회사 그러면은 상장일 당시에 이미 수익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공모주 투자가 여기 보면 이기는 시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개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까지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돈들이 지금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개인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개인들이 이게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치열해진 거예요. 경쟁률이 이제 치열해가지고 1억을 넣어봤자 고작 30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방법은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일 경우에는 1억을 넣고 약 8주에서 9주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12조가 물린 돈이 많은데 그래서 상장을 해서 상장 첫날 이 공모 가격의 2배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성공을 했다 해도 그러면 예를 들면 62,400원까지 올라갔다 치더라도 주당 38,400원의 차익을 얻는데 이게 8주면 고작 30만원 정도 시세 차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넣어놓고 30만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0.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거를 좀 정확히 아시고 공모주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경쟁률이 치열할 경우에 증거금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제 그렇게 많은 주식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공모주 펀드가 지금 다시 격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모주 물량은 아까 제한됐죠.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한테 배정되는 물량, 기관한테 배정되는 물량 이게 있어요. 이걸 좀 아셔야 이 공모주 시장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공모주 펀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왜 사람들이 공모주 펀드에 돈을 놀리는가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주에 직접 투자하는 건 대안으로서 공모주 펀드가 상당히 지금 뜨겁게 저희들도 모집하면 금방 마감이 돼버리는 그런 지금 금융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제 공모주 펀드를 하려면 이 공모주 청약이라는 게 뭐냐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료는 전국 투자교육협회에서 2020년 2월 18일 날 나온 자료를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공모주 청약이라는 게 뭐냐? 이 용어부터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려면은 거래소에서 상장이 돼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근데 거래소에서 아직 상장이 안 된 주식,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고 그런 형태가 안 돼 있는 그런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이제 증권시장에 상장시킨다는 거예요. 증권시장 상장을 시켰을 때 기관 투자가 말고도 일반 투자자에게도 이제 주식을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주식을 배정할 때 이제 이거를 신청하라. 그래서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공모주 이제 청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청약을 하는 거죠. 아, 시장에 상장되는 그 주식에 대해서 나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그러면 이 한 주당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모주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청약을 하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 안정적으로 초보 투자자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까지 이렇게 전국투자자교육협회에서 이렇게 말씀했네요. 네,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했느냐 보면은 이거 역시 똑같이 전국투자자교육협회에서 나온 자료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공모가액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형성된 것보다도 할인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 할인된 것은 그 회사가 얼마나 인기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예를 들면 30%만 할인한다 하더라도 상장됐을 때 공모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9년도 10월에 상장된 공모주의 주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공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티라유텍 공모가가 12,050원. 이 공모가는 뭐예요?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공모주를 배정받았을 때 그 가격, 요 돈을 가지고 우리는 주식을 받은 거죠. 12,050원. 근데 그게 2019년 11월 1일 날 봤더니 종가 기준 19,650원 해서 63%의 수익이 나버렸네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2019년 10월 31일 날 상장을 했는데 2019년 10월 1일이면 하루 만이네, 하루 만에. 그렇죠? 하루 만에 63%의 수익이 났다. 롯데리츠 2019년 10월 30일 날 했는데 공모가는 5,000원짜리로 받았어요. 근데 딱 상장 날 봤더니 6,36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장 날은 아니지만 상장 다음 날이겠네요. 11월 1일이니까. 이것도 벌써 27.2%.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 이렇게 상장되는 그 공모주들이 이게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다는 거예요. 물론 마이너스 난 것도 있네요. 마이너스 난 거 있지만 대부분이 플러스를 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다까지 표현을 했네요. 왜냐면 그날 팔아버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똑같이 지금 요 전국 투자자 교육 협회에서 나온 자료 그대로 지금 제가 지금 캡처한 겁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주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 이게 좋지만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일반 투자자에게서 공모주 투자는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 과정에 걸림돌이 많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수백 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 때문에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으려면 돈을 상당히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으고 마이너스 대출까지 그냥 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청약을 한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통 뭐 1억 이상 하면 뭐 몇 주 못 받고요. 10억 단위 이상을 청약을 해야 그래도 좀 손에 쥐기 때문에 뭐 일반 입장에서는 1억도 큰 돈인데 이건 뭐 1억 해가지고는 뭐 어디 명함도 못 내밀고요. 경쟁률이 이랬을 때 아까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 아까 뭐 1000대 1을 넘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0대 1, 1000대 1. 1억이면 뭐 얼마 1억을 1000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참 이 공무주 시장에서 보면은 막 1억이 좀 그렇습니다. 10억 정도 움직여야 이게 돈인가 보다 그런 거지. 좀 그런 시장이 이 공무주 시장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상당히 좀 어렵더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공모주 펀드라는 게 이제 나온 겁니다. 공모주 펀드가 나오는데 공모주 펀드란 무엇이냐? 그거 말씀드리면 이제 기관 투자자 자격으로
기관 투자, 보통 투자 운용사예요. 투자 자문사나 투자 운용사가 기관 투자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펀드를 공모주 펀드라 한다. 공모주 시장에 뛰어드는 펀드죠.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이제 기관 투자가 자격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개인이 공모주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개인 투자자의 배정된 목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보다 배정 비율을 많이 받아요. 둘째는 개인들은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청약한 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 기관 투자가는 별도의 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억 원만큼 청약을 한다 이거예요. 1억 원만큼 청약을 하면은 5천만 원 정도는 증권사에 자금을 묶어놔야 돼요. 예, 증거금으로 5천만 원 묶어놔야 됩니다. 예. 그 돈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기관은 그런 게 없어요. 묶어놓은 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기관한테 배정되는 물량이 20%거든요. 네, 좀 바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1억 원을 청약을, 아니, 전체 자금을 봤을 때, 20% 배정이 되니까, 나머지 자금, 80%는 기관 입장에서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다. 가용 자금으로. 개인들은 돈이 묶이니까 못 쓰죠. 그렇지만, 예, 기관은 별도로 증거금을 해서 준비를 할 돈이 필요 없으니까, 나머지 돈은 다른 데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공모주 펀드에서. 이걸 알고 계셔야 왜 공모주 펀드로 가입을 했을 때 그 공모주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이해할 수 있고, 저렇기 때문에 공모주 펀드에 가입들을 하는구나.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개인은 증거금의 50%를 납부를 해야지만 기관은 별도의 증거금을 납부를 하지 않는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넷째는 전문적 분석을 통한 투자가 가능하다. 얘기인데, 이건 뻔한 얘기죠. 아무래도, 이쪽에 애널리스트들이 많으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더라. 그런 얘기인데, 그건 뻔한 얘기고,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공모주 투자에서 수익률 게임은, 바로 그날 팔아버리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차트 분석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거 좀 업황? 그런 것도 사실은 거의 분석할 필요가 없죠. 예. 그냥 공모주를 싸게 받아서, 공모 가격을 싸다 받아서 상장날 팔아버리면 보통 20% 30% 수익이 나는 게임이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상장일날, 첫날 팔아더라도 30에서 30%, 28%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배정을 별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정받느냐,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키예요. 키.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많이 받으면 그만큼 내 계좌의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고, 많이 못 받으면 내 계좌의 수익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억을 투자했다 치면 0.3%라고 나왔잖아요. 0.3%. 0.3%. 아까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인가요? 여기인가요?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경쟁률이 1000대 1 정도 가는 거, 가깝게 인정하면 수익률이 0.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별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해도 몇 프로 수익을 내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니까 이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모주를 배정하는 어떤 비율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요걸 좀 알으셔야 되는데, 글쎄,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PB들이, 증권사 직원들이, PB들이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동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PB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은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공모주 펀드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공모주 투자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자기한테 적합한 투자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증권인수 업무 등에 대한 관한 규정 제9조에 이 공모주 배정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 회사가 그 이제 공모주를 이제 그 배정할 때, 이제 상장을 할 때 그 주식수의 20%는 우리 사주 직원들한테 배정을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회사 직원들한테 20%를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일반인들, 우리로 말하면 개인들한테는 20% 배정을 해주고 맙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기관이 배정받고, 또 코스닥 벤처가 배정받고, 또 하이드 펀드가 배정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 이게 이제 하이드 펀드 10%, 코스닥 벤처 펀드 30%, 그 기관 20%. 이 하이드 펀드와 코스닥 벤처 펀드는 이 국가에서 이런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 배정권을 줬어요. 먼저 여기부터 주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래서 하이드 펀드가 뭐고 코스닥 벤처 펀드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기관 본인이 20% 받고, 코스닥 벤처 펀드에서 30% 받고, 50%, 하이드 펀드 10%, 60%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 일반인은 20%, 기관은 이걸 다 갖춘다면 60%를 받는 거죠. 예. 그럼 이런 식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이렇게 받은 거예요. 기관이 자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0 중에서 20만큼은 이제 근모주가 기관 자격으로 배정이 됐으니까, 그건 그 기관 자격으로 배정받는 데다 돈을 쓰면 돼요. 그럼 나머지 80이 남았죠. 그 나머지 80이 남은 걸 가지고 요 하이드 펀드나 이 코스닥 벤처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펀드 안에서 또 펀드를 가입을 했다 해가지고 펀드 오브 펀드라고 표현을 해요. 펀드 안에서 펀드를 또 가입해서 펀드 오브 펀드 개념을 하는데, 어쨌든 기관은 자기가 배정받을 비율 20%를 제외한 나머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런 하이드 펀드나 코스닥 벤처 펀드를 가입을 하면, 이 하이드 펀드 내에서 또 전체 배정의 10%, 코스닥 벤처 전체 배정의 30%를 받으니 기관 본인이 받는 20%보다 더 많은 공모주를 받는 겁니다. 요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니까 공모주 투자 수익률 게임은 뭐냐? 누가 많이 배정받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기관들은 보통 어떻게 되면 공모주 그 사모펀드로 많이들 자금을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런 펀드를 집어넣습니다. 안에다가. 그래서 코스닥 벤처 공모주 펀드, 하이드 공모주 펀드, 이제 이런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뭐 공모주 펀드 가입한다 할 때 이런 이름이 왜 붙는가 이런 게 좀 궁금했을 텐데, 붙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공모주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펀드에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입된 펀드를 가지고 앞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땡땡땡 하이드 공모주 펀드, 땡땡땡 하이드 코스닥 벤처 펀드, 이렇게. 땡땡땡은 어떤 자문사 이름일 거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자문사 이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기관이 이 개인에 비해서, 일반인에 비해서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공모주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 기관이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공모주 하이드 펀드가 뭐고, 또 이게 나오면 코넥스 하이드 펀드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또 뭐고, 코스닥 벤처가 뭔가 이걸 조금 알으셔야 되거든요.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공모주 펀드를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걸 좀 알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모주 하이드 펀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공모주 전체의 10%의 우선 배정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시면 하이드 펀드에 10%를 준다는 거예요. 우선 배정을 받는 거예요. 얘가 받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면 하이드 채권에 투자를 해줘야 돼요. 하이드 채권이 그건 뭐냐? 이제 국가에서 이 신용등급 BBB 플러스 이하 채권을 하이드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조금 낮은 그런 채권을 좀 육성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그때 정부가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데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BBB 플러스 이하 채권을 45% 이상을 투자를 해줘야 돼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야 하이드 펀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채권 비중 60% 이상을 또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60%에서 45%를 뺀
15%는 이 하이드 채권, BBB 플러스 이하 채권이 아니도 상관없죠. 그냥 국공채 해도 돼요. 채권 비중 60%만 맞춰주면 되니까. 그래서 국공채급 A급으로 15% 사고 BBB 이하로 45% 채워서 채권 비중 60% 이러면 하이드 펀드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40%는 뭐 다른 거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현금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나머지 40%는 안정적인 것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1억을 투자할 때 45%니까 4,500만 원은 하이드, 저희 BBB 플러스 이하 채권을 편입을 시키고, 그러니까 BBB 이하 채권을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회사의 안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해야겠죠. 예, 그 회사가 진짜로 안전한가? 예, 그 부분을 상당히 분석을 한다. 금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일단은 안정한 회사의 채권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공모주 하이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이드 채권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을 만족시켜서 공모주를 받아서 공모주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겠다는 게 공모주 하이드 펀드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이드 채권이 뭐 수익률 좋고 나쁘고 그건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국가에서 법 규정상 40% 채워라 했으니 BBB 플러스 이하의 회사 중에서 안전한 회사, 금리는 별로 보지도 않고 안전한 회사에 일단 채권을 집어넣습니다. 그 나머지 15%는 뭐 여기 보면 1,500만 원 우량 등급 채권 편입을 해도 되고 나머지 4천만 원 아무거나 하나 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핵심은 요거 45% 하이드 채권, 그 중에서 안전한 거, 안전한 회사 것만 넣는 것이 이 투자자회사가 해줘야 될 어떤 분석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주 하이드 펀드가 형성이 되면 공모주 10%를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주에서 수익을 이렇게 내버리는 겁니다. 예. 아까 공모주 보통 몇 프로 수익 내요? 뭐 20%, 30%? 예. 30%, 35%, 20% 이렇게 공모주를 받은 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게 공모주 하이드 펀드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PB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코넥스 하이드 펀드라고 나와요. 공모주 하이드 펀드, 코넥스 하이드 펀드. 뭐 이름이 막 많으니까 헷갈리시는데 그래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넥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크게 주시장을 말하면 이제 대형주 위주로 있는 데가 코스닥 시장, 그리고 중소형주 있는 데가 이제 코스닥 시장이고 대형주가 코스피 시장. 말씀 좀 잘못되네요. 대형주 있는 데가 코스피 시장, 중소형주 있는 데가 코스닥 시장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시장 전에 그러니까 상장되기도 전에 비상장 회사가 거래할 수 있게끔 하나의 또 별도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코넥스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는 아니에요. 상장된 회사는 주식은 아니지만 거래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코넥스 시장이는데 그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에 2% 이상 투자를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하이드 채권 BBB 플러스 이하 채권 코넥스 포함해서 45% 유지, 그러면은 코넥스 하이드 펀드로 간주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건을 만족을 시켜주면 어떤 또 우선 혜택을 줬냐면 코스피 시장에 그 상장되는 공모주는 아니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공모주에 대해서 5%만큼 또 우선 배정을 해주는 혜택을 코넥스 하이드 펀드에 줬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배정을 많이 받으려니까 여기에 코넥스 하이드 펀드도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은 돈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다. 그래서 이 배정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코스닥 벤처 펀드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우선 배정을 받는 30%씩이나 받는 코스닥 벤처 펀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국가가 코스닥 시장과 그다음에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 투자 자금의 50% 이상을 코스닥과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또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자기가 받을 거 20%를 뺀 나머지 돈 현금 중에서 코스닥 벤처 펀드에 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왜? 30%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코스닥과 벤처 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게 꼭 주식일 필요는 없어요.
보통 이제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거 투자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형태로 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성에 대한 분석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런 데다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인가,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예. 뭐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뭐 주식으로 수익을 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게임이 아니고 일단은 법 규정상 이런 데다 투자를 하게끔 돼 있으니 보통 채권 형태로 있는 데다 투자를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보는 건 아니고 이런 데다 투자를 했습니다 라는 어떤 요건만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자금 가지고 이제 공모주 시장에 투자를 해서 공모주에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런데 뭐 코스닥 벤처 펀드 수익률이 이게 뭐 최근 거 같아요. 최근 거 이제 8월 7일날 기준으로 했는데 최근 1개월은 뭐 10.8%, 3개월은 30.9%, 연초 이후에는 22% 수익 났다 해서 FN 가이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스닥 벤처 펀드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뭐 매년 이 코스닥 벤처 수익률이 이렇게 좋으리라 근데 그렇게 장담은 못하죠. 못하지만 현재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현재 이렇게 좋냐면은 뭐 코스닥과 벤처 기업에 투자한 데서 수익 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공모주 배정받은 그 공모주 쪽에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코스닥 벤처 펀드 수익률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모주 펀드 수익률을 해가지고 어떤 한 그 펀드만 수익률이 좋고 나머지 펀드 수익률이 안 좋다면 이 공모주 펀드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표가 나왔는데 이것도 어떤 뭐 투자자문서에 나온 거를 제가 좀 캡처해서 투자자문서 자료 중에서 캡처했는데 캡처하다 보니까 조금 희미하게 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게 설정립으로 쭉 나열하면서 1년 됐을 때 수익률, 2년 됐을 때 수익률 이 자료를 데이터로 이제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3년치 이 공모주 펀드를 봤더니 이렇게 수익이 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모주 펀드를 투자를 하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더라. 이제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표를 만들어졌겠죠. 여기다 보시면은 보면 1년치에 뭐 20%, 뭐 17% 이렇게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3년치에 들어가면 30%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캡처를 하다 보니까 좀 희미했고,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어떤 투자자문사예요. 상당히 유명한 투자자문사인데 이 투자자문사의 제안서에 나온 것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이름은 제가 좀 가렸어요. 이름은 좀 가렸고 했는데 이게 2018년 4월 5일날 설정됐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모주 코스닥 벤처기업 펀드 이런 말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뭐야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코스닥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야 공모주 배정을 많이 받으니까 코스닥 벤처 펀드를 일부 투자를 했다는 그런 펀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벤처 기업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전환사채라든가 BW라든가 그런 거 채권형을 사놓고 요건을 맞췄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모주로 해서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의 공모주 코스닥 벤처 기업 펀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정한 이후로 벌써 28%, 26% 났다는 거예요. 상당히 잘 나온 거죠. 연초위에는 13%, 13.2%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제 펀드 하면 이제 주식형 펀드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펀드 하면 이렇게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이제 부정적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거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펀드 중에서도 이 공모주 펀드는 상당히 지금 수익이 지금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게 보시면은 이게 2018년도 5월 달부터 2020년도 6월까지 이 검은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인데 2018년 4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어땠는가 보는 건데 코스피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났어요. 마이너스.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근데 요거는 거의 마이너스가 지금 안 나요. 물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거의 마이너스가 안 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누적 효과가 있어서 쭉 누적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모주 펀드의 성격을 그래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괜찮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걸 원하면서 수익은 좀 높게 은행금리로는 도저히 만족을 못하니까 수익을 높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공모주 펀드가 상당히 괜찮은 대안일 수 있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그래서 요즘 시장에 나오는 신문을 캐치해 봤는데 2020년 7월 22일 날 나온 거예요. 펀드 시장은 죽쓰고 있는데 공무주 펀드는 활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제 공무주 펀드로 뭉칫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SK 바이오팜에서 한번 히트를 쳐주니까 네, 그랬고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또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끝나면 또 뭐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공모주를 모르는 사람은 괜히 공모주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공모주 펀드에 투자를 하라. 그래서 예금금리 플러스 알파에 소화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공모주 펀드 이렇게 쭉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모주 펀드가 과거에도 상당히 그 자산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펀드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마이너스가 안 나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거의 마이너스가 안 나니까 자산가들 입장에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두면 이게 수익이 쭉 누적돼서 수익이 났고 또 이제 공모주 시장이 이제 좋을 때가 있고 좀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이게 좀 뭐 한 2년 3년 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공모주 시장이 그때 또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수익을 좀 많이 내고 그래서 뭐 가만히 뭐 정기예금으로 가만히 2년 3년 놔두는 것보다는 뭐 요금도로 가만히 놔두는 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 그걸 좀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공모주 펀드, 공모주 펀드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선호를 하느냐?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공모주를 선호하더라.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공모주 투자는 뭐가 핵심이다? 공모주 배정을 얼마나 받느냐가 핵심이다. 왜? 보통 하면 1000대 1이 넘으니까. 보통 경기하면 1000대. 요번 같은 경우는 1000대 1을 넘었거든요. 사실은 몇백 대 1은 다 넘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배정을 많이 받아야 된다. 자, 근데 배정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배정 비율이라는 게 있더라.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은 전체 중에서 20% 가지고 서로 박터지게 경쟁을 하죠. 박터지게 경쟁해서 피터지게 경쟁해서 1억 넣고 두주 받는 이런 현상이지만 기관들은 코스닥 벤처펀드, 하이드 펀드까지 다 이용해서 거의 60%를 받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관들이 하고 있는 공모주 펀드, 보통 사모펀드를 운영해요. 공모주 펀드에 가입하면 상당히 좋은 어떤 투자 방법이 이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좀 눌러주시고, 특히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 일단은 좀 1000명이 넘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요거 좀 빠뜨렸네요. 누가 이제 펀드 관련된 내용을 하면 사실은 글쎄 이걸 꼭 그 금융감독원에서 고지를 하게끔 돼 있어서 뭐 이거 동영상이지만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제공한 정보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판단에 따른 투자 수익 및 정보의 오류 등에 따른 손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펀드 관련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한 설명만 했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펀드를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게는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언급되지 않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내려맞아서 그 직원한테 자세한 설명을 꼭 들으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요약된 거, 핵심적인 것만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런 거고, 투자는 역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지며, 간혹 여기서 말하는 미래 판단하기는 개인적 사견일 뿐이고, 과거 수익률은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요거를 꼭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